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막판에 치고 나가야 할 시점에서 좀처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특히 6월 이후로 4연승 이상의 흐름이 없다는 건 팀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순위 경쟁에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승이 끊기는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겠어요. 불안정한 선발진 운영, 에이스급 투수 이후에 로테이션이 흔들리거나 불펜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기들이 있다면 연승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타선의 집중력 저하, 특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폭발하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침묵하면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수비 실책 또는 주루 미스, 흐름을 끊는 결정적인 플레이들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치죠. 상대팀 분석과의 차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팀들이 기아의 패턴을 잘 파악해 대응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엔 단순한 경기력뿐 아니라 멘탈 관리, 경기 운영의 세밀함, 벤치의 결단력도 승부처가 됩니다. 혹시 기아의 구체적인 경기 내용이나 최근 성적표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8월 30일 기아 타이거즈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주춤했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경기에서 KT 위즈에 2에서 8로 패하며 4연승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이날 기아는 KT 선발 문용익에게 5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도 치지 못하는 노히트 경기를 펼쳤고, 이어 등판한 KT 불펜 투수들 역시 기아 타선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결국 9회에서야 겨우 3안타를 쳐내며 KBO 리그 역대 5번째 팀 노히트라는 불명예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3연승을 달리며 6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나던 분위기였지만 이날 무기력한 패배로 다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기아는 타선의 응집력 부족과 상대 마운드 공략 실패라는 과제를 안고 남은 시즌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 후반기 들어 4연승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대 연승은 3연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3연승을 3차례 했다는 점은 팀이 어느 정도 경기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연승 흐름을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즌 전체로 보았을 때 마지막 4연승 이상은 6월 14일부터 22일까지의 6연승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 팀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후반기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기아로선 남은 경기에서 연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타선의 기복기 정말 뼈아프네요. 기아가 28일 SSG, 29일 KT 상대로는 무려 10점씩 뽑아내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바로 다음 경기인 30일 KT전에서는 팀 노히트 위기까지 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12에서 14일 대구에서 삼성 선발진 이승현, 아리엘 후라도, 원태인을 상대로 3경기 합쳐 24점을 올리며 시리즈 수입을 달성했던 게 무색하게, 잠실 두산 3연전에서는 3경기 동안 겨우 10득점에 그치며 모두 패한 것도 타선 기복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이런 기복은 팀 분위기나 선수 컨디션, 상대 투수진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어려운 부분인데 기아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가 관건일 것 같아요. 혹시 이 경기들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선수 있었나요? 맞아요. 생소한 투수들에게 고전하는 모습이 타선 기복을 더 심화시킨 것 같아요. 두산 3연전 동안 윤태호, 재환유 같은 상대 투수들이 기아 타선을 잘 틀어막으면서 공격 흐름이 끊긴 게 컸죠. 특히 31 KT 문용익 투수는 프로 7년 만에 첫 선발 등판에다가 평소에는 직구 위주였던 투구 패턴에서 완전히 달라진 60% 포크볼 비중으로 기아 타선을 흔들었으니 상대 입장에서는 엄청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낯선 투구 스타일이 주는 심리적 부담도 분명 컸을 테고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준비된 경기 계획이 흔들리고 타선 전체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네요. 기아가 앞으로 이런 생소한 투수나 새로운 패턴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가 또 한 번 중요한 과제가 될 듯합니다.
혹시 기아 타선에서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한 선수도 있었나요? 선발진도 요즘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복귀한 이일이가 7경기 25.2이닝 동안 29실점에 승리 없이 3패만 기록 중이라니 기대와는 달리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시즌 초반에는 기대가 컸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김도현도 지난 27일 SSG전 6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잠깐 반등을 보였지만 그전까지는 부진에 시달렸고 특히 21일 키움전 2.1이닝 10실점은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이런 선발진의 기복과 난조가 이어지니 팀 전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연승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꾸준히 호투하며 버텨주고 있는 게 다행인데 팀 전력에서 선발진의 불안은 치명적이라서 기아가 투수진을 어떻게 안정시킬지가 관건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기아가 선발진 보완이나 불펜 강화 쪽으로 어떤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나요? 맞아요. 정규 시즌 종료까지 20경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5강 진출을 포기하는 건 절대 옵션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5강 경쟁팀들이 워낙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서 물고 물리는 상황이라 기아가 단기간에 연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순위를 끌어올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긴 연승이 곧 추월의 핵심인데 앞서 말한 타선 기복과 선발진 불안이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팀 전체가 절실히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기아가 최근에 변화나 전략적인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선수단 분위기라든가 팬들의 반응 같은 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지난해 9월 초 기아가 6연승을 달리면서 정규 시즌 우승 레이스에 쐐기를 박았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올해는 그만큼의 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격의 흐름, 즉 집중력 있는 연승 행진 없이 5강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힘들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팀이 한 번이라도 탄력을 받는 시점이 필요하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올 시즌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기아가 올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그 반격의 흐름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언제 찾아올지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팬 입장에서도 긴장되고 기대되는 부분일 텐데요. 혹시 기아 팬으로서 올해 시즌 남은 기간 동안 가장 기대되는 선수나 상황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말기 경기력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확한 정체 상태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6월 이후로 4경기 이상 연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팀 내부의 여러 문제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선발 라인업의 불안정함부터 공격과 수비의 균형 부족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8월 30일 KT와의 경기에서 점수를 전혀 내지 못한 위기는 팀 전체의 사기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격진이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이는 경기 결과뿐 아니라 팀의 자신감과 투지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기아 타이거즈의 수비진도 느슨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 팀에게 쉽게 공략당하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상대 전술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한 점도 많은 약점을 드러내며 팀의 연승 행진을 끊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최고의 경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발 라인업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공격 효율성을 높이며 수비의 견고함을 강화하고 각 상대에 맞는 전술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팀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음 경기들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